네, 안녕하십니까.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마련한 주민자치활동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은평구에서 마을 공동체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춘희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춘희 센터장님은 자원봉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데요. 은평구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우뚝우뚝 좀 솟은 아파트들입니다. 아까도 지하철 타고 올라오는데 바로 보이는 게 그러셨군요. 아파트더라고요. 이제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제 이런 곳에서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고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라는 게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춘희 센터장님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회색 아파트촌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함께 어울리는 녹색의 아파트 마을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우리 이춘희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센터장님은 자원봉사로 마을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좀 마을 활동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세자님께서 은평하면 우뚝우뚝 솟은 그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해서 허걱했습니다. 왜냐면 은평 지금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로 인해서 들어서고 있어서 저희는 그리 반겨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은평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북한산. 네, 북한산 또 이제 북한산이 품은 마을 이렇게 키워드가 되고 사람의 마을 은평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자님이 아파트가 우뚝우뚝 솟아있는 이 아파트를 떠올린다라고 해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지 막 이렇게 한순간 네, 고민을 했습니다. 네, 제가 마을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자원봉사였어요. 그래서 가족봉사단이라는 이제 사랑팀 가족봉사단이었는데요. 집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받는 이런 이제 생활의 혜택이나 교육의 혜택,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감사함을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가족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2학년 때 하고 지금 이제 2살 터울이니까 4학년 때 가족봉사를 처음 시작했죠. 아이들이 90년생, 92년생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가족봉사를 통해서 마을에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능을 배우게 됐어요. 뭐 풍선 아트라든지 또는 그 외에 이제 공예라든지 다양한 그러니까 봉사를 하기 위한 매개체인 거죠. 사람을 만나기 위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강사도 했었고 또 오랜 시간 뭐 복지관에서 그 자원활동을 또 했었고 그러면서 가련 일동이라는 그 곳에서 이제 자원봉사 상담가 각 동마다 구에 자원봉사 센터가 있으면 동마다 브랜치처럼 자원봉사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캠프가 하는 역할들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또 공급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 교육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큰 게 지역사회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였어요.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였는데 제가 2006년도에 이제 가련 일동에 주민센터로 가고 그러면서 그 가련 일동을 지역 돌아보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강제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면은 필요한 수요자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다문화 가족들, 결혼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가련 율동에서 접한 보통 가련 율동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구가 3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68세대가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이제 결혼 이주 여성으로 구성된. 그래서 그러면 이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그 사람들을 위한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문화 정책, 국가적으로 다문화 정책들도 없었고 기껏 한다라는 것이 선심성, 선물 하나 지어주고 이렇게 사진 찍어가는 거 그게 다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다문화 정책이 잘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그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고 또 전화가 안 되거나 못 찾는 경우는 전화도 하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그분들을 좀 한번 만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첫 번째 간담회 때 13세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런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았었죠. 신랑하고 사이들도 많았었고 또 색시는 굉장히 어린데 그래서 20살에서 많게는 30살 가까이까지 차이 나는 그런 이제 부부간의 세대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각 나라별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지역에 살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든지 그리고 어떤 것을 힘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 했었고 무엇으로 원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사회자님? 친구가 없는 거? 언어였어요. 지금은 이제 복지관이나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리고 그 통역 서비스가 잘 돼 있잖아요. 다산콜센터에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언어가 그리고 문화적 차이 그리고 부부간의 세대 차이로 있다 보니까 갈등 그 다음에 어느 나라나 다 있을 것 같아요. 고부 갈등 네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 그리고 돈 벌고 싶다 네, 어차피 그분들은 이제 돈 벌러 와서 친정들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생활하다 보고 그러면 또 이런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우리나라의 남자분들의 상황은 어떠셨겠어요? 네, 직업도 변변하지도 않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 부모님을 모셔야 되거나 한국 분들이 싫어하는 한국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스펙트럼한 그 모든 것들을 갖추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삶에서 느끼는 이 불행함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욕구조사한 대로 먼저 한국어 교실을 이뤘어요. 제가 직접 가르친 건 아니고 이런 뜻에 부응하는 선생님들 한국어 선생님들을 모집했고 그래서 또 제가 배웠던 그런 이제 공예 강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로 또 그 취미 교실을 했어요. 그 취미 교실은 무엇인가를 배워준다는 그 관점보다 만들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었고 다행히 가련일동 주민센터에서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래서 문화사랑방에서 늘 한국어 예절교실부터 시작해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데도 그 필요한 그 문화 그리고 호칭 이런 거부터 이제 욕도 다양하게 가르쳤어요. 제일 쉬운 욕부터 아주 심오한 욕까지 그러다 보니까 가슴 아팠던 게 선생님 저 여기까지 이 욕 다 들어봤어요 라는 그것도 시부모님부터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지금부터 이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이 한 1, 2년 정도 걸렸는데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갈곡리 다문화 가족이라는 걸로 저는 다문화 갈곡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제 활동들도 했었고 그리고
자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아이 아빠의 주머니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거의 많은 시간 동안을 하기가 그래서 일을 상근직은 못하고 반상근으로 또는 어떤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활성화 전문가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활성화 과정 그때가 아마 오세훈 시장님 시장 막 될 무렵이니까 2011년도네요. 그래서 그때 교육을 받고 공동주택 활성화 전문가로 각 자치구에 맞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 체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자원봉사 하기 위해서 상근직으로는 못 들어가고 반상근으로 하는 데는 필요하니까. 근데 인접해 있어야만 그 활동들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어서 은평구를 찍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선택사항에 은평구가 없었거든요. 서울시 관계자가 전화 왔어요. 아니 선생님 그 은평구는 선택사항이 없는데 은평구를 적어 놓으시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그래서 은평구가 아니면 저는 안 가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감사하게 은평구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012년도부터 공동주택 활성화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또 마을 계획, 찻동 마을 계획의 촉진가로 촉진가로도 활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 지원 센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제가 앞에 부분을 장황하게 다문화 공동체, 갈공이 다문화 공동체 이야기한 이유는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친정엄마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또 친정 식구들이기도 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때는 수혜성으로서 그분들이 대상화시킨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우뚝 설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에 그동안 이제 받은 것들을 환원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자원 활동들도 많이 하고 봉사단 활동,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지금 현재는 또 린카페라고 카페 린이라는 이제 위너스 키친이라고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그 공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물론 수익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 측면보다는 이런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나 다문화 공동체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그리고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정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처음 이야기들이 굉장히 길었네요. 네. 그러면은 그 가족 봉사단으로 시작을 하셨다는데 이게 이제 자제분들이랑 같이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네. 가족 봉사하고 처음 하는 일은 그 무료급식 하는 이제 은혜의 집에서 열심히 그 김치 썰고 청소하고 그래서 봉사 끝나고 가면 이제 이 손에 칼 잡았던 손에 막 물집이 생겼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자제분들한테도 좋은 기억으로. 네, 그 이후로도 많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어르신 이제 그 보살핌이나 또는 이제 우리 은평에서 보면은 사랑의 집도 있고 또는 해피안이라든지 이런 데서들도 오래도록 봉사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아침에 그 단잠을 포기하고 기꺼이 당연히 가는 것처럼 함께 해준 아이들한테도 좀 대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은 이제 평범한 가족에서 누리는 이런 것들이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걸 느껴보자라고 시작을 하신 건데 지금은 이제 은평구 오히려 제가 일을 이 나이에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이 나이에 또 이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소개 말씀드릴 때 은평구 하면 이제 제가 사실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거든요. 은평구의 이미지가 네네. 어떠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제 네네. 재개발 솔직히 이 이미지여서 제 이미지가 일반적이진 않을 수 있어서 해봤더니 재개발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선언적으로 기억이 남아 있는 건데 우리 이제 센터장님이 소개하고 싶은 은평구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북한산이 품은 마을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북한산 밑에 사는데 네. 예, 우리 일반적으로 다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은평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선입견으로 은평구에서 마을 활동, 주민자치 이것에 대해서 딱 잘 안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면을 좀 소개하시다 혹은 은평구가 갖는 마을 운동의 이제 환경 예, 이런 것도 좀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의 이제 외부에 나가거나 또는 마주하고 은평에서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와 마을 공동체가 잘 돼 있는 곳이죠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은평의 그 토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사회의 저력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게 펼쳐지고 있는 곳이라고 정의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영역에서 환경이면 환경, 문화면 문화, 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교육이면 교육 다양한 활동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뭐 10년 넘게부터 20, 30년 가까이를 한 영역에서 공익활동을 해오신 그런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안에서 보통 은평에서 항상 늘 말하는 이야기가 사람의 마을 은평이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예산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환경과 사람밖에 없다. 북한산밖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지원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남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을 은평이라는 그 말이 저는 참 좋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마을 공동체가 잘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하신다는데 우리 이제 일반 우리 직민뉴스 독자분들을 위해서 그 여기 마을운동 현황은 좀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이라는 그 틀에서 이제 한동안 마을 정책, 서울시의 마을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혁신을 꾀하자라는 그런 운동들도 있었고요. 또 그 다양한 이제 공익 활동들에 대한 영역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그 전문성들을 계속 담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보전 시민회라든지 또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제가 시사적으로 지금 이 키워드를 내는 이유가 지금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그리고 또 이제 작년 한 해를 도둑맞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제 주민들 또 시민들은 느끼고 있죠. 이런 연유들이 무엇일까? 이런 각종 감염병들이 난무하고 또 이 기후의 변화들이 심상치 않음을 각각의 전 세계적으로 체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신호인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지체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을 단위로 이런 실천 운동들이 이제는 필요할 때다. 거대 담론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를 우리 삶 안에서 한번 펼쳐보자라는 측면으로 그런 운동들이 이제 마을지원센터나 이걸 각 영역 안에서 펼쳐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민사회 활동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기대하는 것보다는 미약할지라도 그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큰 물결을 이룬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저는 많이 그거에 희망을 걸고 있죠.
네. 네. 아, 이렇게 쭉 처음부터 지금까지 활동해 주신 걸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마음은 이제 자원봉사 그리고 좋은 일로 시작을 하셨다 할지라도 사실 처음 일은 이제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 힘드신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네. 처음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쭉 돌아보실 수도 있지만 보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조금 그런 활동들도 좀 태생 또는 그 사람의 성향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늘 사람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에너지를 얻고 그 안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주민들 만나고 어머 저는 뭐 아는 게 없어요 라든지 아유 저는 아유 이렇게 추락하고 막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어머니들이. 그러면 마을에서 만나다 보면 그래서 40대 이후는 학력의 평준화와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이 고스란히 얼굴에 비쳐서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너무 고우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삶 안에서 쌓아온 그런 연륜들이 또 그 지혜로움을 저희가 감히 따를 수는 없잖아요.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생활 안에서 배우고 또 그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기사들을 우리 센터장님과 관련된 기사들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파트 복원 활동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텃밭,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발코니 문화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 서울은 이제 아파트가 하나의 마을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그 아파트에서 공동체 복원 활동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야에서 좀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좀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이것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 일종의 이제 그 공동주택 활성화라는 측면은 아파트라는 이 공간이 굉장히 생활의 편리성은 있지만 폐쇄적인 공간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바닥이지만 아래층 사람한테는 천장이기도 한 거고, 네. 그래서 벽 하나를 두고 이웃과 이웃이 마주하고 있는데 또 그것이 소통이 원활하지도 않아요.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 요인들을 안고 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층간소음의 문제로 이제 칼부림도 나기도 하고 층간소음 문제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제 무서운 상황들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이 지금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있겠다. 먼저 건설사들이 그런 이제 주택을 대량적으로 지어내고 이러면서 기준들을 맞추지도 않고 또 그런 자재들을 잘 쓰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즘은 많이 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듣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왕 이렇게 돼버린 거 남을 탓하고 이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아파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 일테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갈등들을 예방하고 또 이웃 간의 정을 높여서 정말 이게 살기 좋은 공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기도 하고 큰 틀에서 볼 때는 마을 공동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2011년부터 이제 교육생을 마련하고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구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측면으로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공동주택 활성화라는 측면이 전혀 인식이 없었어요. 관리사무소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입주자 대표 회의나 이런 데서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업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파트가 편리성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버럭 화도 내실지 모르지만 관리 안에서의 관리비에 대한 또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들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상황으로 많이 이제 그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지금 최근에서는 경비 노동자 또 아파트에 아는 이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듦을 직면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조금 더 이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이것을 하는 것, 이제 쳇바퀴나 이렇게 바퀴들이 또는 모터들이 잘 유연하게 하려면 윤활유가 쳐야지듯이 윤활유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공동체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런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의 장점들은 주민의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단지 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아파트 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또 공동육아라든지 여러 다양한 문제들도 그 안에 들어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정주성들을 계속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민 자율 조정 활동 예를 들어서 그것은 YMCA 이웃분쟁 조정센터하고 또 은평구에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봤던 거예요. 아파트에서의 이런 갈등들을 이런 주민의 소통의 문화로 미리 예방도 하지만 이런 갈등들이 불거졌을 때 소송이나 사회적인 이제 소송으로 가거나 또 이런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웃관계가 아주 험악해진다라고 하면 누군가 하나는 떠나든지 예,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둘 다 만족하시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회적 비용은 계속 높아만 가는데 이것들을 다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것들을 미연에 방지도 하고 그것을 우리의 주민 역량으로 한번 조정하고 해결해보는 활동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주민자율조정위원회 활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의 다양한 이런 갈등의 사례들을 미리 이제 그 조정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새로 전문가가 오시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거죠. 일단 그런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도 했었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 스스로에게도 많은 이제 그 공부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의 많은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 아파트 전체에 알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을 마주하고 또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또 소통자의 역할들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성에 기반한 우리의 활동들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고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이 공동주택 활성화인 거고 마을 단위로 나왔을 때는 마을 공동체 마을 살이라고 하고 싶어요. 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어르신은 나는 평생을 사업해 본 적이 없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네, 마을살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좀 보람된 사례 이런 것들도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이제 옛날 일보다는 최근의 일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이게 발코니 음악회를 하게 된 이유는 네. 층간소음의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 또 아이들 유치원에도 못 가고 또 집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배로 늘었어요. 층간소음의 문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에 이런 갈등들이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 힘듦을 어떤 이제 심리 면역을 좀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제가 아파트에서 놀아본 가닥이 있어서 네. 아마 이제 마을 공동체 측면에서 사실은 이 사업으로 따지자라고 하면 공동주택 활성화는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예, 공동주택 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그런 아파트라는 단위 또는 사업 단위로 저희가 해석을 하지 않고 아파트도 마을이라는 네. 측면으로 그러면 공동주택 안에서의 이 마을살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발코니 음악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탈리아 그 발코니 음악회를 모티브로 해서 그와 같은 구조는 아니라고 네. 하더라도 누가 차려놓은 밥상에 주민들을 초대하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같이 밥상을 차려서 맛난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으로 발코니 음악회를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그 아파트 안에서 또는 요즘 학교에서 1인 1학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코로나 때문에 무대에 서보지 못한 예술인들도 많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장님이랑 또 이제 여기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서의 어떤 활성화 사업은 3주체가 있어야 돼요. 관리사무소에 그런 열심히 이게 지원하는 틀도 있어야 되고 입주자 대표 회의의 허락도 그리고 그런 협조가 없으면은 이런 활동들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활성 주체들, 활성화를 꾀하는 그 주민 주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여러 번 만났어요. 활성 주체 먼저 만나고 입주자 대표회장님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관리 주체에 가서 어떤 준비가 필요함을 이제 이야기 나누고 조율하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주민들께 공고를 했죠. 재능 가지신 분, 우리가 이런 시기에 서로에게 이웃에게 심리 면역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이제 음악회를 마련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은 이게 나오시지 마라. 여러분들은 그냥 발코니로 발표하는 주민분들은 시간대별로 모이시면 안 되니까 연습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1인 독주, 이 뭐 중창, 가족 뭐 이런 단위로 하는 것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시간대별로 이제 배열해가지고 그분들 나와서 노래하거나 연기 악기하거나 그러면 주민분들은 밖에 나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응원도 하고 우리 잘 이겨낼 수 있다 코로나 이런 측면으로 이제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발코니 쫙 주민들 나오는 거를 꿈을 꿨죠. 근데 당일날에 좀 날씨가 서늘했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바람의 세기는 예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코니 음악회는 했는데 제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주민분들이 다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은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바닥으로 이제 광장으로 나와서 광장에서 했거든요. 광장에 나와서 2m 간격 두면서 그 구경하시고 인접해 있는 곳은 아래로 내다보시기도 하고 문만 열어놔도 소리가 들린다라고 그렇게라도 이제 말씀하시고 근데 이렇게 진행하는 그 수순에서 강진에 화훼농가에서 수출길이 막혀버린 화훼농가의 사정이 전하게 됐어요. 그걸 듣고 그러면은 이 좋은 취지를 살려서 꽃사연 나누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국을 이제 대량 구매해서 네, 화훼농가로부터 수국을 구매를 해서 한 송이는 그동안 힘들었던 당사자에게 예, 잘 견뎌내고 앞으로도 잘 하자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로 그 한 송이는 그렇게 대상자 하신 분은 꽃사연을 적어주신 분에게 2송이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한 송이는 당사자에게 한 송이는 사연의 주인공에게 그래서 그 사연을 봤는데 오히려 발코니 음악회보다는 네. 꽃사연이 더 감동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코로나 확진자와 이제 해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이웃이 그 문고리에다가 간식 꾸러미를 걸어놓고 저희가 시장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혹시라도 할 테니까 필요한 물건 있으면 적어서 여기다가 해주세요라든지 요즘은 뭐 택배고 뭐 얼마든지 편하겠지만
그런 마음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다. 또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그렇게 뛰고 이러는데도 말 한 번 하지 않으시는 어르신께 감사의 편지를 쓴다거나 또는 그동안 너무 우리 아이가 떠들어서 죄송하다라고 그런 문자들도 보내고 그러면서 그것이 더 감동의 물결을 이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을 현수막 커다란 거에다 게시해서 거의 2달 동안을 단지에 걸어놨고 그런 것을 읽음으로써 마음도 촉촉해지고 우리 아파트가 참 좋은 아파트구나라는 네. 것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감사의 그 메시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첫 번째 이제 테이블 끊고 그 이후로 이제 2번을 더해서 은평에서는 발코니 음악회와 꽃사연 나누기를 3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힐스테이트나 또 은평 뉴타운에 이제 12단지 그 다음에 여기 푸르지오 녹본동 푸르지오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다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제 선한 영향력이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주택 안에서 이런 활동들을 모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관객으로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음식을 다 차려서 같이 먹는 이런 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또 우리가 갖고 갈 가치가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제 방식을 계속 마을에 일으키는 거죠. 네. 네, 다음 질문까지 좀 같이 이야기를 네네. 많이 해주셔서 네. 다른 아파트에서의 네. 공동체 활동을 고민하시는 음, 분들한테 좋은 네. 선례가 될 것 네. 같아요. 또 네. 이제 그거 네. 말고도 보면은 이제는 온라인으로 랜선으로 또 이렇게 아이들 그림 그리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우리 아파트가 될까? 우리 마을 그리기 이렇게 콘테스트. 또 이제 표 모으기 뭐 이런 방식으로도 계속 마을에다가 아파트 안에다가 그런 행사들을 할 수도 있고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이제는 어르신들 좀 안녕하신지를 여쭙는 그런 단위 안에서 아파트 안에서의 이제 관리사무소랑 협조해서 어르신들께 좀 찾아뵙고 하는 그런 과정들 음식이라도 좀 같이 만들어서 나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냥 나눠드리는 건 자원봉사이지만 그 어르신들의 손맛을 초대해서 그 같이 만들어서 그런 음식 노하우도 배우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이제 공동체 사업의 목적이기도 한 거거든요. 누군가를 대상화시키지 않는 거,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고 함께 이 지역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거, 이것이 마을 공동체 사업의 목적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요즘은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셔서 너무들 아파트 활성화 사업들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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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이제 센터장님으로 네. 한 횟수로 5년째 17년도부터였으니까 네, 그렇게 됐네요.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짧아요. 금세 짧아요? 지나갔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센터장님을 한 2분 정도 더 했는데 이제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중점 고민에 이제 중점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그러실 곳은 거예요. 뭐 복지, 뭐 어떤 곳은 뭐 환경 뭐 등등 있는데 우리 이제 이춘희 선생님께서 센터장님께서는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은평구에서의 마을 지원 활동으로 이제 어떤 영역을 좀 깊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을 공동체 정책의 목적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그런 경험들이 없었죠. 그런 이제 의무는 많았었는데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많았었고 또 주민으로서의 의무들은 많았었는데 그분들에게 지어지는 고난은 없었죠. 일테면 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찾지.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경험들을 참여의 경험들을 좀 더 확장이 되어지고 또 이런 참여들을 통해서 나를 포함한 지역사회 변화까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대원칙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참여의 그 수순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들을 만들어내고 그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다름을 서로 인지하고 또 존중하는 문화들도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의 의제를 수기의 경험까지 끝까지 관철시켜서 같이 논의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이 어느 때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시 마을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런 경험들의 장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초창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시장님께서 서울시 행정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 서울시 일을 같이 함께 만듭시다라고 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참여하는 사람 없죠. 먹고 살기 바쁜데. 뭐 행정이 그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 할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행정은 너희가 지원해줘. 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마을 정책 사업은 직접 이 사람들이 의견들을 내고 나의 욕구가 뭔지 이 욕구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과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마을 정책 사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나 혼자 아이 키우기가 힘들었는데 가만히 옆에서 아이들하고 나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든 엄마들이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하고 또 일을 가진 엄마들은 일과 양육이라는 이것을 병행하면서 혼자만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모여져서 공동육아를 고민하는 거고 그 공동육아의 바람들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확산이 되어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혁신교육이라는 측면으로까지 저는 확장되어지고 있고 좋은 그 교육 정책들이 계속 현장으로부터 발굴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적인 부분들은 그렇다라고 하면 주민 참여적인 부분들 또한 굉장히 스펙트럼하게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저는 자원봉사로 예를 들어서 저를 칭한다면 자원봉사로 사회에 나왔지만 자원봉사하는 틀에서 또는 내가 어떤 활동들을 이어갔을 때 공동주택 문화를 바꾸는 거에 기여했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안에 촉진가로서의 활동들이 더 확장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영역으로서의 그전에는 가련 일동이라는 동 하나에서 내가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나한테 맡겨진 이 일들을 수행하면서 나의 시각과 나의 활동의 영역들은 계속 넓혀져 간 거죠. 마을지원센터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련 일동뿐만 아니고 은평 전역을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관점에서 어떤 활동들을 지원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 더하기 센터 운영이라는 운영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정무 능력도 갖춰야 되고 일테면 그리고 민관 협력 체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는 민민 협력 체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이러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합의 또는 협력과 연대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마을지원센터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발굴해서 성장시키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분에서 성장시킨다는 말이 주민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마을공동사 외에는 그럼 내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전에는 별로 미미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은 아니고
참여의 장들이 넓어지면서 참여의 활동들도 더 넓어지고 폭넓어지고 경험들이 축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활동들을 아까 하는 것도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미숙하잖아요. 경험해봤고 그런 영역들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지나오면서 역량들이 쌓이는 거고 쌓인 역량 안에서 내가 뭔가 다른 것들을 모색해 볼 수 있는 힘들을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제공하고 참여의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공론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건강한 이 공론장의 필요성들을 단순하게 주입식이 아니고 서로 소통하는 문화 안에서 배려의 문화들을 갖게 하는 거고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합의되어지는 이 과정 안에서도 또 배우게 되는 거고 또 집단 지성의 힘으로 만들어진 그런 의제들을 함께 실행함으로써 또 우리의 힘들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계속 쌓이게 하는 거. 그래서 은평마을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의 역할들은 일반적으로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듣기로는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간의 역할이라는 건데 저는 시민 지원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나오게 나의 욕구로 고민하지 않고 나의 욕구를 지역과 같이 해결하고 그 해결 또는 그것을 의제로도 가져가고 의제를 또 실현하는 과정 안에서의 성취감들은 굉장히 남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케이스를 이야기해 보면 저희 그 가련동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계속 한 동네를 설정했을 때 그 동네에 마을버스가 오고 가니까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됐었어요. 근데 그 훼손된 도로를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계속 민원을 넣겠죠. 왜냐하면 할 때마다 위험할 수도 있고 어르신 지나다니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고 물이 오면 물이 괴어서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옷에 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계속 민원을 넣었었는데 행정에다 말을 했죠. 관할 부서나 막 그랬는데 4년 동안 고쳐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제 찻동의 마을계획단이라는 것은 마을의 문제들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일일이 지역조사를 통해서 마을의 의제들을 찾아내고 그런 다양한 공론장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것들을 직접 이제 의제로 올려서 실행해가는 그 과정들을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마을계획단인데 마을계획단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올리고 수면 위로 올려서 한순간에 그것이 4년 동안 못했던 것을 그 다음 해 그 활동 그러니까 도로가 포장됐던 그런 성취감을 느꼈던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주민들의 이 감동 그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년 동안 지난하게 끊임없이 행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바꿔준다 우리 관할부서가 아니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근거가 없다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을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그 연대의 힘으로 또는 요청을 했을 때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런 경험들을 축적한 경험들은 절대 불편함을 내 생활의 불편함을 우리의 이런 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참여의 문화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환기시켜주는 거가 마을 정책 사업이기도 하고 또 효과성이 높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마을지원센터에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지원센터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과 지역이 연계할 수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이 주인으로서의 가치들을 함께 만드는 것이 마을 공동체 사업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마을지원센터가 나서서 저를 따르십시오가 아니고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이러한 과정들을 조율하고 민간 협력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그 역할이 마을지원센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민 지원 조직이다라는 네, 의견이 좀 네. 나왔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좀 많이 네,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주민들의 참여를 음, 최대한 적극적으로 네, 이제 네. 공간을 만들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네. 이게 이제 마을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해주신다면 요즘 이제 뭐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주민자치기본법이 이게 되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네. 주민자치회와 왜 마을지원센터는 이제 어떤 관계, 은평구에서는 어떤 관계를 맺고 네. 활동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그때 1999년도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처음 설치됐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이제 새로운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이런 변화를 했던 이유는 이 근린생활권 안에서 읍면동에 이제 안에서의 주민 주도성들을 좀 강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의 그런 변화들을 모색하기도 했었고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우리가 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들도 많았었겠죠. 이번에 이제 마을지원센터 우리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도 주민자치 사업단을 통해서 주민자치 업무를 지원하는 측면으로 저희도 사무위탁을 받아서 주민자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마을의 유지분들 역할을 하셨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동단위 안에서 직능단체 분들의 다양한 공익활동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들이 하나로 엮여져서 동단위의 계획들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마을계획단의 경험들 그리고 참여예산이라는 그동안 이제 동행정이나 또 행정에서 예산을 또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제는 예산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하다못해 이 동네에 뭐 도로를 놓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하더라도 그 동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든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를 계속 함께 찾고 그것이 어떻게 고쳐지기를 바라는지를 그런 욕구들을 다 끌어내서 그걸 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고 저는 굉장히 그게 유의미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활동 그리고 마을계획단을 통해서 지역사회 돌아보기를 하면서 지역의 곳곳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그런 주민총회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 마을의 계획들을 함께 수립하는 거 그와 같은 틀의 주민자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개방성을 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50명의 주민자치회 그동안은 25명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한 6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우리의 주도성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행정 입장에서는 모두 준비하고 주민이 그 자리에 앉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역할을 나누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은 이제 주민이 정책들을
제안하고 또 마을의 문제들을 화두에 올렸을 때 그러한 것들이 잘 해결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로서 좀 이런 역할 분담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주민총회를 네. 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각 동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이제 청년 세대들은 몇 프로로 또 개인 세대는 뭐 단체는 몇 프로로 이런 프로티지를 또 좀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민자치회 위원 50명 외에 이 분과라는 활동들을 개방 상태로 해서 어느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은 아닐지라도 어느 누구나 분과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라는 측면으로 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6시간의 의무 교육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임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 되는 그런 동의 회의를 한 보통 4번 이상은 오셔야 되고, 임원분들은 또 위원분들은 분과 활동들도 반드시 해야 되니까 최소한 정기 회의와 분과 회의에 2번 이상은 오셔야 되는 일종의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더 많이 깊이 개입하고 많은 시간들을 여기에 담고 계시고 그런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회의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리고 총회를 이제 총회 계획을 세우기 또는 분과 활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주민자치회의위원들은 어떻게 뽑아야 되고 운영 규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운영 규정 안에서 뽑는 또 임원 선출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이런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측면에서 잘 주민들이 하실 수 있도록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 가보지 않은 길들을 잘 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이 저희 주민자치 사업단의 일이고 또 동 현장에서는 동자치 지원관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더 많은 주민의 참여들을 담보하고 그 주민들이 그 목소리를 내서 그 동단위에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마을의 변화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이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총회는 주민자치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으로서 나의 의견을 표할 수 있는, 나의 한 표를 선거처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최고 의결기구거든요. 총회가. 그 총회를 거쳐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또는 지역의 당면한 과정들을 서로 풀어가는 이런 것이 이제 주민총회고, 그것들이 주민자치회의 한 프로세스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조금 더 지금 현재로는 많이 현장에서 불협화음도 나기도 하고 저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생각이 다 다르시고 또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에 따라서 의문점들도 많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이 변화들이 옳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많은 주민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은평구랑 비슷한 이런 도시형 마을 이런 데서 이제 뭐 아파트 복원 활동이든 뭐 공동체 복원 활동이든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마을 활동가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분들에게 경험에서 오시는 조언 한 말씀만 부탁드려서 네. 이게 참 뭐랄까 어렵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어디에서 했었나, 우리 마을 공동체 교육, 마을 아카데미에 그런 이제
주민 들어오셨던 분들이 그동안 활동하면서 섞이고 싶지 않았던 주민 모임이나 동네였다고.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스며드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가 그런 이제 후기를 적어준 거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거든요. 마을 지원 활동가, 저희는 마을 활동가를 좀 분리했었어요. 마을 지원 센터에서는. 마을 활동가들은 지역사회에서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지역의 문제들 함께 고민하고 그런 이제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으신 분들이 다 마을 활동가들이시라고 하는 거고, 마을 지원 활동가는 저희 마을 지원 센터에서 마을 공동체 촉진가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런 마을 정책 사업이나 공모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 가치에 맞게 또 바라시는 목적에 맞게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활동들을 또는 지역의 네트워킹을 좀 이제 지원하는 역할들도 하시고 또 가장 그 활동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는 것, 사람과 사람을 엮는 것. 그래서 처음 우리 마을 정책 사업들이 발굴된 주민들이 성장하고 성장된 주민들이 또 연결되고 그 모임들이 점점 커지면서 점선면처럼 그리고 그 면 안에서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서 이런 이제 참여와 성숙한 이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활동가들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마을 지원 활동가인지 마을 활동가인지가 좀 애매모호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공통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람과의 이제 관계망들을 좀 만드는 역할들, 그리고 그 관계망 안에서 지역사회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 커다란 파도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작은 물결 안에서 작은 일렁임들이 모여지고 모여져서 그것이 큰 물결을 이루듯이 우리의 이런 작은 활동들을 지원하고 그 활동들이 서로 연계하고 연계된 그 커다란 네트워크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때 그 힘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가는 분들이라고 저는 활동가들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들이 지금은 많이 그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또 일자리로서도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그 소중한 가치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 고역으로 또는 일로서가 아니고 저희 마을지원센터 직원들하고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활동가인지 또는 근로자인지 이거를 묻거든요. 활동가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직장인입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활동가의 마인드를 가진 직장인이었으면 좋겠다. 활동가로 돈을 받는데 그 돈에 이제 급여에 맞게 합당하게 나의 역할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활동가의 마음 또는 가치들을 잃지 않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세금이 아깝지 않을까. 아깝다라는 그 말씀들이 없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긴 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